사장학개론을 수강하시는 모든 입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장학개론의 수업을 맡은 교수님은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 대학 중퇴 후 40대 중반의 도시락 사업을 인수하여 미국 전역에 1000여 개의 매장을 오픈하고 전 세계 11개국에 총 3000개가 넘는 매장과 유통망, 임직원 1만여 명의 그룹사로 성장시킨 전설의 인물입니다. 그가 7년 동안 만난 3000명의 사장, 그들이 질문한 가장 공통적이며 시급했던 고민, 120가지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사장을 넘어 기업가로 가는 길, 사장학개론을 꼭 완강해서 모두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명확한 지시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사업체는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사용되는 단어를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장의 큰 실수 중 하나가 사장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다. 지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오해 없는 말이나 문장으로 간결해져야 한다. 간단한 지시라도 모호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면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된다. 그래서 지시는 재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해야 한다. 사업가들의 유튜브나 강연을 듣게 되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은 정교하게 하는 것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이처럼 사업에서 속도는 사업체를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업무에서 속도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의 오차를 줄이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확한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는 업무의 많은 오차를 줄이고 일의 속도를 높여준다. 똑같은 지시를 내려도 지시받은 직원의 업무 이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과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하관계의 특성상 상사에게 재확인하고 묻는 것을 자신이 부족하다고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된다. 지시는 절대로 추상적이면 안 된다. 잘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하급자가 아니라 상급자들이 배워야 할 문제다. 정확한 업무 지시 외에 업무의 속도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일의 데드라인을 정해주는 겁니다. 일은 언제나 데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 데드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업무 완성도는 차이가 크다. 본인이 데드라인을 주지 않았다면 일의 마감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장은 본인이 애매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의 방식을 고쳐야 한다. 물론 상급자나 혹은 사장이라면 툭 하고 말해도 척하고 알아듣는 센스 있는 직원들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런 직원들로만 회사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직원 중에서 센스 있는 직원이 있을 확률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센스 있는 20%의 직원과 평범한 80%의 직원들을 데리고 업무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 방법이 정확한 업무 지시와 마감 기한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애매하게 말하는 대화 방식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지시 한마디에 실적이 갈리고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 문제죠. 2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중 중복 지불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1월 15일자 카드 사용 내역 중 XX 스테이크 식당에서 결제 처리 미숙으로 2번 결제가 되었네요. 중복 결제인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둘 중 어떤 업무 지시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낼 수 있습니까? 이렇듯 명확한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시기와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직시돼야 한다. 이를 지시할 때는 이처럼 오해나 분석의 여지가 들어가는 것을 최대로 줄이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의 배경이나 목적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수업이 주는 인사이트는 여러분의 업무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급자라면 지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던 업무나 팀워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부하 직원이라면 성과 달성이나 주변 인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과거의 시대는 힘이 센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지금의 시대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질 미래에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역사의 판도를 뒤집는다고 해요. 여러분의 사업은 판을 엎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하실 건가요? 인력을 늘려 정교하고 섬세하게 관리할수록 매출이 오를까요? 아니면 매출이 오를수록 인력을 채용해서
정교하게 다듬는 게 안정적일까요? 정답은 하나다. 일개 오르면 직원을 늘리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추가 고용할 사람이 매출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는 예외다. 그런데 그 일은 사실 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맞다. 사장은 아무리 회사가 커도 세일즈맨이다. 그래서 결국 예외는 없다. 제 주변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일이 바쁠 때는 엄청 필요한데 막상 비수기나 장사가 잘 안 되는 시기가 발생되면 인건비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고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바로 순이익이 증가할 때 고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운영하던 스노우폭스의 인사 전략을 들어볼게요. 스노우폭스 사업 초기에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할 자금이 없으니 늘어난 업무를 본래 정해진 인원으로 어떻게든 해내며 버티던 시절이었다. 처음은 힘들다고 모두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주까지 나자 일은 전보다 많아졌지만 차츰 여유가 생겼고 일 처리에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출이 증가하며 직원들의 일이 늘어난 것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증가하면 직원을 추가 고용하곤 했다. 대부분 회사는 매출이 오르면 채용을 시작합니다. 매출이 오른다는 것은 기업의 상품이 잘 판매되고 있다는 뜻이며 그 말은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출의 증가가 순이익의 증가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도 있을 거고 업장의 인테리어나 시설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즉, 비용이 증가되면서 매출이 증가된 경우에는 하는 일은 많아지지만 정작 손에 쥐는 돈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손에 쥐는 돈은 동일한데 만약 추가로 비용이 나가는 일이 발생된다면 오히려 순수익은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증가할 때가 비로소 인력을 충원할 시기라고 말합니다. 어느 프랜차이즈 대표가 상의해 온 적이 있다. 현재 매장이 200개이고 지금 본사 인원이 100여 명인데 혹시 직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나는 내 경험상 많다고 느꼈다. 작은 규모가 아닌데도 인건비로 수익률이 악화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직원들이 퇴사를 한 뒤에 추가 고용을 하지 않았고 인력 재배치로 본사 직원을 50명 이하로 줄였다. 그래도 회사는 멀쩡하게 잘 돌아갔다. 또한 일찍 구조 조정을 한 덕에 코로나 여파로 파생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있다. 직원들은 경영진이 아닙니다. 직원들은 받는 돈에 비해 적은 일을 하길 원하고 경영진은 받는 돈에 비해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즉, 직원들의 업무가 직원들의 말처럼 과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사장이 직원과 함께 소통하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국 사장은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항상 세일즈맨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해 미리 추가 직원을 고용하곤 한다. 문제는 예상했던 대로 현 상황을 예측하고 앞서 고용했던 직원들로 업무 효율성이 유지되거나 높아지지 않다는 점이다. 직원들이 나눠 가진 일의 분량을 정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은 추가 인원이 항상 근무하는 회사가 된다. 자기 회사의 직원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장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자랑은 매출로 하는 것이고 더 자랑은 순이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자랑은 생존 연수로 하는 것이다. 업무 효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회사는 결국 죽는다. 이만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업을 들은 모든 수강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